지수야, 어머니 식사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 싶구나.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정말 지쳐요. 어머님은 어차피 뭘 드셔도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매 시간마다 식사 챙겨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7세 된 김춘배라고 합니다. 제 아내는 73세로 3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30년 넘게 열심히 일해서 서울 변두리에 조금 낡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은 후 결혼할 때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가 고심 끝에 저희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저희와 잘 지냈습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같이 음식을 만들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가곤 했죠.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갑자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랴, 집안일 하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몇 달 전 제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며느리가 자신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같은 음식을 아내 앞에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밥은 딱딱하게 식어 있었고 새로 구운 돈가스는 아이들과 며느리 앞에만 있었습니다. 혹시 실수였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제가 일찍 퇴근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자신은 따뜻한 저녁을 먹고 아내에게는 점심에 남은 찬밥과 반찬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밥 드세요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가버렸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40년을 함께한 제 아내, 아들을 키우기 위해 젊음을 바친 여인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아내는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서가, 어머니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내가 알고는 있니? 아들은 잠시 눈을 피하더니 바쁘게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수도 직장 다니고 힘들어하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퇴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도 힘들겠지.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남은 음식만 주고 목욕도 제대로 시키지 않는 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아들은 시계를 보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저녁에 다시 얘기해요. 그렇게 아들은 나가버렸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낮잠을 자는 동안이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 식사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 싶구나.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정말 지쳐요. 어머님은 어차피 뭘 드셔도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매 시간마다 식사 챙겨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이건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은 아직 제 명의였지만 전부터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법무사는 제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할아버지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박 선생님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어르신이 원하시는 결정인가요? 자족 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을 벌주기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아들 내외도 부담 없이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박 선생님은 제 눈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집을 파시는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하실 집에 대한 서류 작업도 함께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은 한 가지 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참,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집을 파신 돈 중 일부는 어르신 부부의 노후와 치료비로 확실히 보장해 두시고, 일부는 아드님에게 새 집 전세라도 마련할 수 있게 조금의 도움을 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자족 간의 관계도 회복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가 난 마음에 모든 것을 단절하려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조언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서가 아버지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이 집을 팔기로 했어.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집을 판다고요? 그래, 민서가 이 집을 팔고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갈 거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버지가 항상 제게 이 집을 물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결혼할 때도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약속은 서로가 지켜야 하는 거야.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내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다 지켜봤다. 아버지,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지수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고 저도 매일 야근하는데 말을 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바로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수야, 큰일 났어. 아버지가 집을 판다고 하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에게 이 집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수야, 집은 물건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이야.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곳은 더 이상 집이라고 할 수 없지.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매일 어머님 밥도 챙겨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주면서 그게 챙겨드린다고 생각하니? 어머니가 치매라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 남은 음식을 드렸다고?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음식이 남아서 버리기 아까워서. 아들의 얼굴이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민서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본 적 있어?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치매가 심해져도 아내는 여전히 가족들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둘러보다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왜 다들 싸우는 거예요? 춘배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영자 씨,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곧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둘만의 대화를 나누느라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아내와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이미 모든 상황을 잊은 듯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밤새 잠을 설친 듯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지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직장 일에 치여서. 아니, 그건 핑계죠. 그냥 모른 척했던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서가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 어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단다. 아들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었습니다. 벌써요? 아버지,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성껏 어머니를 모실게요. 성급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이지.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일이 단순히 어머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야. 너희 둘의 결혼 생활에도 도움이 될 거다.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를 돌보는 부담이 너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수가 어머니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어쩌면 그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모르지. 이제는 각자의 공간에서 살면서 서로를 가족으로 존중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때야.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집을 파시면 어디로 가실 건데요? 강원도 양양의 조그만 전원주택을 알아봤어. 바다가 보이는 곳이야. 어머니가 젊었을 때 항상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었지. 갑자기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이기적이었나 봐요. 어머니의 꿈도 몰랐어요. 괜찮아. 민서가 우리 모두 실수를 하고 배우며 사는 거야. 그 순간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도 붉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치매셔서 귀찮게 여겼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공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들 웃는 얼굴이네요. 좋은 일 있나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집은 예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양양의 작지만 아담한 전원주택을 마련했고, 일부는 아들에게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짐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두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가끔 놀러 오렴. 어머니가 너희를 보면 좋아하실 거야.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꼭 찾아뵐게요, 아버지.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많이 준비해서 갈게요. 그날 저녁 아내와 저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아내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우리가 이사 간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양양에 도착해 새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바다가 보이는 창가로 안내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바다가 보이는 집.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곳이에요. 아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배 씨. 기억나요. 우리 신혼여행 때 강릉 바다에서 약속했었죠. 나중에 늙어서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자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약속을 치매에 걸린 아내가 기억해낸 것입니다. 의사는 치매 환자들이 가끔 오래된 기억을 선명하게 떠올릴 때가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 기억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다시 흐려지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꿈꿨던 미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우리는 양양에서 1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치매는 더 진행되었지만 바다를 보면 여전히 행복해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약속대로 거의 매주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는 이제 아내를 정성껏 돌봅니다.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머리도 빗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직접 만들어 먹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모두 실수를 해. 하지만 중요한 건 깨닫고 바로 잡으려는 마음이야. 가끔은 힘든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이 처음에는 가족을 아프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판 돈의 일부로 아내의 치매 치료에도 더 신경 쓸 수 있게 되었고, 아들 내외도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아내는 노년의 시간을 우리가 꿈꿔왔던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아내는 하루하루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만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춘배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책임,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치매와 같은 질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시련이 됩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사랑과 존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의 나이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계속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